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34분 35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 코너는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입니다. 전지적 세계 시점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 26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기 위한 표결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저희가 좀 흥미롭게 봤는데 네. 워싱턴 DC가 주가 아닌 줄은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 보통 이제 미국의 주 하면은 이제 그 미국이 연방 국가니까 영어로 스테이트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주 단위에서 많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예를 들자면 이제 외교권이라든가 그 국방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권에 관련되는 문제, 그러니까 미국 국적 영주권이라든가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거의 사실상 대부분은 그 법 문제, 그런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심지어는 그 주 방위군이라고 해서 주 단위에서도 이제 군대가 있는 모든 주가 이제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우리가 주 방위군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두 가지가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 예비군 성격에 있는 그런 군대가 있고, 그거는 주에서 주지사가 운영하는 그런 군대는 아닌데. 그거 이외에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주 방위군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주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총 그 미국에는 주가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50개 주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이제 워싱턴 DC인 것이죠. 워싱턴 DC가 이제 미국의 수도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것인데 네. 그래서 워싱턴 DC는 미국의 건국 초기부터 왜냐하면은 왜 이게 밖으로 이제 빠져 있었냐면은 미국의 건국 당시에 보면은 처음엔 13개 주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주가 하나씩 추가가 되는데 미국 건국 당시에 초기에 이제 건국 이념이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왔지만 주로 처음엔 영국에서 많이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영국 정부라고 하는 거대한, 당시만 해도 영국은 어마어마한 큰 국가였으니까 그 큰 국가로부터 그게 싫어서 이제 독립돼서 나오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와서 신대륙에서 또 거대한 그 국가를 만들고 싶진 그런 생각은 없었죠. 그러니까는 주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연방 논의가 있었지만 그 연방 정부에 큰 힘을 실어주지 않고 주 단위로 이렇게 이제 그 단독적인 그런 행정이라든가 사법이라든가 모든 절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연방 정부의 수도를 정해야 되겠는데 네. 그거를 특정 한 주에다가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이 이제 그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따로 빼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는 계획 도시죠. 모든 것들이 여기를 수도로 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를 수도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이 계획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아예 그 건국 초기부터 그 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밖으로 빠져 있어서 영어로 그래서 디스트릭트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스테이트 주라고 부르지 않고 디스트릭트. 그래서 말이 꼬이는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워싱턴 DC하고 똑같은 말인데 좀 이따 다시 그 얘기가 나올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엄밀한 의미에서 스테이트가 아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워싱턴이라고 시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굳이 좀 직역을 하자면 연방 직할시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싱턴 DC는 그러니까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네. 직할시로 남겨둔 건데. 네. 그러면 그 의도를 계속 가져가면 될 것을 왜 굳이 지금 주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
또 주로 이제 승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없었던 건 아니고요. 아, 원래부터 계속 나왔었나요? 예,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아까 이제 오는 26일 그 표결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과거에도 표결이 한번 시도된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하원에서 시도를 하는 건데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93년도였는데 네.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죠, 하원. 그런데 그때는 부결이 됐어요. 압도적인 표차로. 그러니까는 반대가 277표, 찬성이 153표. 그러니까 차이가 크잖아요. 네. 표결은 시도했지만 이제 반대가 컸다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그것을 그냥 주에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직할시로 남겨야지 굳이 주로 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지금도 그게 좀 더 제가 볼 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왜 표결을 시도를 하느냐 하면은 최근에 그 미국 경찰에 의해서 흑인 사망 사건 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크게 그 흑인 인권에 대한 그 시위가 많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그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사진을 찍고 나온 적이 있었죠, 한번.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옆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악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시위대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시위대를 해산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단지 교회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을 시켰죠. 네. 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최루탄 쏘고 하여간 좀 무리가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산을 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사진 찍고 온 거였잖아요. 네. 성경책 들고 사진 찍은. 예. 네. 그러면서 아니 그거 하나 하려고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 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경 이벤트라고 흔히 이제 우리가 하죠. 네. 그게 이제 촉매가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무언가가 이제 파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경찰이냐? 경찰은 당연히 아니죠. 경찰은 그 정도로 무장을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비밀 경호국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SS라고 부르는 네. 그리고 이제 국립공원경찰대 USPP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군을 파견해야 된다. 이제 그 시위대에 그 진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실현은 안 됐지만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주 같으면 함부로 이렇게 그 주지사의 허락 없이 그렇죠. 그런 군대가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주지사가 허락을 해야 요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 아니다 보니까 연방군이 마음대로 막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워싱턴 DC에도 그러니까 수도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런 그런 건물들도 있지만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주민들의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 비해서 어떻게 누가 보장할 거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러면은 주의 자격으로 승격을 시켜줘야 그래야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시민들도 그 시민으로서의 그런 권리를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제 주를 승격시켜야 된다라고 표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그거네. 어쨌든 중앙정부의 공권력이 이 시민들에게까지 너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의 명분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방국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네. 어떤 부분이 그러면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미국이 연방 국가라는 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네. 네, 전 세계 연방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방 국가하면 굉장히 큰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스위스도 연방 국가고
뭐 벨기에도 연방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가 어마어마하게 큰 러시아도 연방 국가고 네. 그러니까 국토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는데 그 연방국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이제 우리 미국의 경우처럼 그 내부의 주 혹은 뭐 중앙 정부 독일에서는 독일도 연방 국가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란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국말로 주라고 해두죠. 그 주 정부가 권한이 이제 크고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연방 정부는 이것들을 이렇게 서로 묶고 있는 정도의 그런데 이게 묶는 끈이 어느 정도냐 구속력이 있느냐 느슨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그 끈끈하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공교롭게 작은 나라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연방 정부가 묶고 있는 끈이 느슨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작은 그러니까 지방 정부 차원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네. 그리고 연방 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의 수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돌아가면서 그 대통령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그런 형태. 근데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연방 국가인가라고 연방 국가라고 말할 것이 이제 무색할 정도로 중앙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네. 사실상 연방 국가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정도. 근데 그런 그 양극단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정부의 힘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교권, 국방권 이런 몇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당수는 또 주 정부의 힘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 미국의 연방 정부의 역할이 사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 왔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처음 건국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연방 정부의 힘이 그리 권한이 크지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이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더 컸었고 그런데 미국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연방 정부의 힘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특히 20세기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연방 정부의 힘이 커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상 주 정부보다는 연방 정부가 더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요. 최근에 그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응 여기에 대해서 그 주 정부들이 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느니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성향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미래의 그 미국의 모습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역설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 미국의 건국 초기의 건국 이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힘이 더 커지고 연방 정부의 정부가 권력은 좀 제한되고.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그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직할시 뭐 이런 정도로 우리말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하나의 주처럼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연방 정부의 어떤 그 직할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단독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또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워싱턴 DC 도시 자체로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도시 규모 자체는 그러면 주가 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나요? 워싱턴 DC가? 그 미국의 주들을 보면은 일단 면적만 놓고 봤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 네. 면적이 큰 주도 있고 아주 작은 주도 있고 버몬트라든가 뭐 하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면적은 작잖아요. 근데 그 면적이 꼭 인구수하고 비례하냐도 그것도 그렇죠.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인구수가 아주 그 적은 그런 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워싱턴 DC 시내에 살고 있는 주민은 현재는 70만 정도, 70만이 조금 어때요? 69만 몇천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이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출퇴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출퇴근자들까지 합치면은 100만 명이 이제 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도 수도 서울 주변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한 생활 반경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걸 이제 미국에서는 메트로폴리탄 네. 에어리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미국에는 대도시권. 대도시권. 예를 들자면 뉴욕 같은 경우죠. 뉴욕 시만이 아니라 이제 그 주변까지 다 이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 이게 이제 그 제일 큰 그 대도시권이 미국에서 이제 뉴욕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이 LA, 그리고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그 다음이 여기 워싱턴 DC 대도시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상 워싱턴 DC 그 시 하나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생활권 안에 있는 여기까지 다 합치면은 사실 6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큰 도시. 그렇게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뭐 그 웬만한 주보다도 인구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인구 규모상으로 보자면은 뭐 충분히 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이죠.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수도이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고, 그다음에 입법, 행정, 뭐 사법 모든 부서들이 그 같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제 수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독립적인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는 아까 50개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50개 주에 상원 의원이 2명씩 있죠. 그래서 네. 상원 의원이 100명인데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에는 상원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그 권리 이런 것들은 누가 보장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원 의원도 있기는 있지만 표결권이 없는 그냥 참석은 할 수 있지만 표결권이 없는 그런 하원 의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럼 누가 대변하지?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워싱턴은 정치적 성향이 혹시 있나요? 그렇죠.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투표를 하면은 나오는데 선거인단도 저 3명이 있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워싱턴 DC에서는 한 번도 공화당이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압도적인 표차로 항상 여기는 이 지역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네. 지난 2016년 대선 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붙었던 그 선거에서 무려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이 안 나는데 90 몇 %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민주당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당연히 현재의 그 워싱턴 시장도 민주당 출신이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표결이 열릴 예정인데 뭐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정적이에요. 네. 안 될 것 같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네. 자, 오늘은 워싱턴 DC의 주 승격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